여기서 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요. 경고음도 여기서 알려주고. 너네들 지금 방금 경고등 들었어?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들었어 안 들었어? 못 들었지? 네.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서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또 끝판왕 중에 끝판왕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린 우리나라 자동차 중에 가장 비싼 차인 G90 롱바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전에 런칭 행사 때 이 그냥 일반 G90과 G90 롱바디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차가 나오는구나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번에 이 G90 롱바디가 출시가 좀 많이 늦어졌었습니다. G90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출시한 지 좀 꽤 됐고 이제 하나 둘씩 출고가 되면서 한두 대씩 보이고 있죠. 근데 그것도 되게 힘들게 받은, 정말 어렵게 받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G90 롱바디는 언제쯤 우리나라 도로에 돌아다닐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가격부터 일단 만만치 않습니다. 시작 가격이 1억 6,5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가격만 놓고 본다면 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기본 G90 개별 소비세가 적용된 금액으로 시작을 하면 8,90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뭐 옵션 조금 추가하고 거의 뭐 다 집어넣어도 1억 2천만 원 정도면은 출고할 수 있는 거죠. G90 일반 모델의 출고 가격이 1억 초반인 거를 감안한다면 G90 롱바디의 시작 가격은 그냥 일반 G90보다 한 50% 비싼 가격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옵션 추가가 되면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확 많이 비싸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체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옵션들이 대부분 기본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 적용이 되고요. 후륜 조향이 또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게다가 4륜 구동도 기본으로 적용되고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제가 이제 이 G90 나왔을 때 와, 이거는 정말 대박이다 했던 거 뭐가 있어요? 3D 뱅앤올루슨 버추얼 베뉴, 그 옵션도 원래 기본이 한 400인가 500만 원인데 롱바디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뿐만일까요? 운전석과 조수석 에르고 모션 시트 역시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이지 클로즈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럼 옵션들만 추가가 됐느냐?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보이면 압도적인 이 휠 디자인, 20인치 휠인데 이거는 롱바디에만 적용되는 휠로 딱 이 휠을 보면은 아, 얘는 롱바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차 리뷰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작은 차이가 큰 차이다. 자동차에 있어서 작은 디테일의 차이가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 큰 차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 G90 기본 모델도 굉장히 예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G90 롱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론트 범퍼 하단이 크롬 라인이 쫙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예뻐요. 그러니까 딱 이 도로에서의 존재감이 그냥 기본 G90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럭셔리하고 무게감이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롬이 진짜 자칫 잘못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싼티 나거든요. 크롬은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라는 거를 딱 보여주는 느낌이죠. 그래서 앞에 전체적인 느낌이 되게 럭셔리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20인치 롱바디 전용 불판 휠, 마차 휠이라고도 하는데 되게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 B필러 쪽에 보면은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알루미늄으로 라인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요게 왜 있냐면 그냥 딱 옆모습을 한번 보여줄까요? 엄청 넓지 않아요? 야, 무려 19cm가 더 길어졌습니다. 이 길어진 만큼 이 B필러에 뭐 이 알루미늄 패드가 안 들어가면은 라인이 심심해질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벤츠 S클래스 마이바흐도 이 B필러 쪽에 이 알루미늄 포인트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 조금 다른 점을 여러분들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 좀 다른데?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뒷좌석 유리 엄청 길죠?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제가 한 가지 꿀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S클래스에 마이바흐 마크를 단 그런 차들 많이 보이시죠? 저거 분명히 마이바흐 아닌 것 같은데 마이바흐 엠블럼이 이제 박혀있는 차들이 있을 거야. 근데 이 그냥 일반 S클래스랑 마이바흐 찐이랑 차이점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알아요? 2열에 이 유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리무진이나 롱바디 같은 모델을 보면 2열의 유리가 네모나게 이렇게 길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냥 일반 모델은 살짝 여기가 이런 식으로 좀 깎입니다. 길이가 안 된다는 얘기죠. 마이바흐도 마찬가지고 이 롱바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프라이버시 글라스라 그래가지고 얘 지금 썬팅을 따로 한 게 아니거든요. 순정 상태 그대로인데 안 보이잖아요. 여기에 뒷좌석 커튼 딱 치면은 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기본으로 이 프라이버시 글라스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요 차이 때문에 기본보다 무려 한 5천만 원 정도가 비싼 거죠. 그리고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출력도 기존에는 이제 380마력에 52토크 나오거든요. 근데 이 롱바디 같은 경우에는 415마력에 56토크로 마력이 한 35마력 정도가 업됐습니다. 제가 시승하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단순히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간 게 출력적인 부분에서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연비 측면에서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G90 롱바디의 완성도를 높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G90에 출시가 됐을 때 베르비아 화이트였나요? 무광 컬러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80만 원 옵션 가격으로 무광 컬러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제가 제네시스에서 이제 가장 매력적으로 생각을 한 게 카본 80만 원이라는 옵션 가격이 어찌 보면은 되게 비싸게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무광 컬러의 퀄리티를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좀 비싼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다른 브랜드 뭐 독일 3사라든지 그런 거 넘어가면은 못해도 한 200~300만 원이에요. 못해도. 거기에 이제 슈퍼카 브랜드로 넘어가면 500 스타트예요. 500이 뭐예요? 솔직히 한 2000 넘어갑니다. 제네시스의 무광 컬러 퀄리티를 보면은 관리도 편하고요, 퀄리티도 생각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나만의 G90을 원하시는 분들은 무광 컬러를 추천을 드리긴 하지만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요. G90의 세그먼트의 느낌을 보면은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요. 검은 색깔 이번에 보는데 무난하게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그죠?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1억 6천만 원에 시작을 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면 어떤 옵션들이 추가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파노라마 썬루프 250만 원, 요 기본으로 많이 또 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듀얼 모니터가 300만 원이에요.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가 있어요. 요게 500만 원이거든요. 요게 뭐냐면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러고 모션 시트 들어가잖아요. 16방향으로 시트가 막 이렇게 축축축축축축 이렇게 막 조절되는 거 알잖아요. 그거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를 집어넣게 되면 에르고 모션 시트가 들어갑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등받이에 있는 풋레스트, 그 다음에 이제 레그레스트, 뒷좌석에 타면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그 옵션도 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선 충전, 그것도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프라이버시 글라스가 기본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500만 원 옵션을 추가해야지만 이 프라이버시 글라스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차이점이 후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전 모델과 또 비교를 하면은, 이전의 G90 롱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리무진이죠. 리무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L이 붙었어요. 하지만 이 G90 롱바디 같은 경우, 신형 같은 경우에는 L 레터링이 빠집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롱바디가 관심이 많으면 이전에 리무진처럼 뭔가 더 긴 S클래스 풀만 같은 모델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때 L 넣어주려고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들긴 하고요. 이 뒤쪽 머플러 팁 보면은 여기 뚫려 있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플래그십 세단들, 예를 들어 7 시리즈 A8도 여기 막혀 있는데 밑에가 지금 뚫려 있고 밑에 크롬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비슷해요. 사실 트렁크 공간이 비슷한데 좀 높아 보인다?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내일이죠, S580과 G90 롱바디와 한번 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얘가 지금 VIP 4인승 시트예요. 이 VIP 4인승 시트는 뭐냐면, 원래 기본으로 이게 5명 앉을 수 있게 여기가 지금 뚫려 있잖아요. 근데 롱바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의전용이라 그래가지고, 의전용이 뭐냐면 뭐 그냥 회사에 좀 높은 분들이나 아니면은 접대할 분들을 이렇게 태우고 다니는 차가 의전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때는 5인승보다는 4인승 시트, VIP 시트를 조금 더 선호를 하십니다. 이 옵션이 무려 400만 원이에요. 자, 근데 이 옵션은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500만 원을 추가를 해야지만 VIP 시트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 레그레스트 있잖아요. 요게 상석에만 있는데 이 롱바디는 이쪽에도 이 레그레스트가 있어요. 풀레스트는 요거예요, 요거. 여기가 딱 상석이죠. 좀 이따 갈 때 나 여기 타봐야지.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카몬 무늬 패턴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진짜 매력적인 포인트가 여기 이 G 매트릭스 패턴 이겁니다. 요게 이거 문양 하나 집어넣는데 절대 싸지 않아요. 무려 100만 원짜리 옵션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봤냐면, 크레스트 그릴이라 해가지고 G90 앞에 그릴 있잖아요. 그 무늬 패턴이 두 줄로 이렇게 겹쳐가지고 나오잖아요. 그 무늬 패턴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고급스럽습니다. 야, 이 부분도 가죽이냐? 그리고 무늬 패턴도 되게 고급스럽다. 손이 닿는 대부분의 공간이 가죽이네.
그리고 여기 수납 공간도 이 위쪽에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열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아, 야, 저 너무 넓다. 그지? 이게 손이 안 닿아요. 이게 지금 안 닿나 봐요. 물론 이 G90 롱바디를 탈 정도 되시는 분은 기사님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버튼을 통해서 닫을 수가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지금 이지 클로즈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여기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데 이렇게 끝까지 열면은 손이 안 닿아요. 문을 못 닫습니다. 그러니까 모양 빠지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도 1억 8천, 얘가 지금 풀옵션이 1억 8천이거든요 1억 8천 정도 차를 타는데 회장님이 이런 모습 절대 볼 수 없어요. 보면 돼? 이 회장님들은 말이야 안 돼, 그런 거. 근데 요게 버튼으로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VIP 시트로 되면은 앞에 이제 주석인 시트가 앞으로 좀 이동을 하고 플레스트거든요. 이게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발 마사지까지 들어가요. 왜 이거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줄 알아요? 조수석 시트? 이거 타봤어야 알지. 에이, 이거 회장님들만 알아요. 물론 뭐 제가 회장님은 아니근데 시야적인 부분 때문에 그래요. 뭔가 가려져 있으면은 앞에 상황을 모르잖아요. 이 뒷좌석 상석에 타시는 분이. 이런 리무진 차나 이런 롱바디나 이런 플래그십 세단 보면은 이 조수석에 헤드레스트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헤드레스트가 빠지면 이 상석에 탄 이 회장님이 앞이 다 보여. 그래가지고 이 헤드레스트를 빼는 거죠. 어차피 앞에 안 타니까.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무선 충전 패드고 이 안쪽에는 이 살균 세탁, 살균 소독 이거 되고 이 컨트롤러로 사용해가지고 다 만질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진짜 조금 아쉬운 게 뭔 줄 알아? 아니 G90 롱바디 정도 되면 여기 냉장고 정도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볼 때마다 아쉬워.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 고급차면은 냉장고, 마이바흐나 롤스로이스 보면은 냉장고도 있어요. 이게 냉장고 하나 들어가 있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냉온 컵홀더 정도 들어가던지, 카니발 4인승 하이브 리무진에는 냉온 컵홀더랑 냉장고 들어가요. 그거 보면서 너무 부러웠거든. 거기다 콜라 넣고 다니면 매번 시원한 콜라를 먹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여기 이제 거울, 이 거울도 그 몸가짐을 항상 확인하라고, 회장님들의 몸가짐. 그리고 이건 파노라마 썬루프. 제가 이 파노라마 썬루프 별로 안 좋아하는데 G90은 차가 굉장히 길고 크기 때문에 이 파노라마 썬루프는 필수로 넣어 주셔야 되고, 이런 플래그십 세단이나 진짜 끝판왕 차들은 뒤에 탑승하는 탑승자가 안 보이는 이 프라이버시 글라스가 왜 들어가 있어요? 뒤에 누가 타 있는지 모르는 그런 고급스러운 공간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 뒷좌석이 딱 타면 내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턱이 조금 보여요. 턱 보여요? 근데 제 턱이 길어서 그렇고 턱 짧으면 안 보여. 어때?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이런 차이야. 이게 고급스럽단 말이야. 회장님 턱 나가겠네. 야, 우리 차차 한번 시켜볼까? 제가 해볼게요. 한번 해봐. 나처럼 저기 머리가 길면, 턱이 길면 안 되고. 진짜 미인은 턱이 짧아. 보여, 안 보여? 아예 안 보여요. 이거야, 이거. 이야, 이거야, 이거. 회장님 차. 야, 기가 막히지. 좋다, 이거. 얘가 1억 풀옵션이 1억 8천인데 솔직히 1억 8천 7백 주고 이걸 사야 되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S클래스 S580이 얼마예요? 2억 2천이야. 얘보다 4천만 원 더 비싸. 근데 뭐 실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너무 싸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주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또 진짜 궁금했던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그냥 기본 G90과 G90 롱바디는 과연 어떤 주행감의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사실 일반 그냥 기본 G90만 해도 굉장히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G90 롱바디는 뭔가 또 차이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길어지고 그냥 구색으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타보니까 이게 느낌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G 매트릭스 패턴, 이 100만 원 주고 이걸 선택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했는데 송풍구 쪽이라든지 대시보드 안쪽에다 카본 무늬 패턴 들어가면서 이 G 매트릭스 패턴과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아요? 람보에 옵션 집어넣으면은 1000만 원이에요. 근데 100만 원이 되잖아. 이게 작은 디테일의 차이지만 만족감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실내 옵션이 생각보다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 윙아웃 헤드레스트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깜빡이 소리라든지 이런 게 여기서 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요. 경고음도 여기서 알려주고. 너네들 지금 방금 경고등 들었어?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들었어 안 들었어? 못 들었지? 네, 저안 들려요. 이게 왜 그런 줄 알아? 불필요한 알림들을 이 뒷좌석이나 상석이나 옆좌석에 타는 분들에게 안 들리기 위해 딱 운전자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오디오가 진짜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3D 이제 버추얼 베뉴 이 사운드가 정말 저는 강추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면서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 고민했거든요. 왜냐, 여러분들 G90 롱바디, 뭐 G90 리무진이라고 하면은 이전 세대만 해도 뭐 있었어요? 5.0 타우 엔진 들어가는 괴물딱지 있었잖아요. 롱바디는 3.5L V6 엔진, 그러니까 기본 G90과 똑같은 엔진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추가가 되면서 마력은 35마력이 올라간 415마력, 토크는 한 4토크가 올라가서 56토크가 나옵니다. 근데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서 과연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차이점을 주는지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잖아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초반 움직임이 굉장히 경쾌해졌어요. 기본 이 G90만 해도 되게 무거워요. 2톤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 G90 롱바디 같은 경우에는 2300kg예요. 한 300kg가 기본 G90보다도 더 무겁다는 얘기죠. 그러면 움직임 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 G90보다 좀 더 손해를 보지 않을까 했는데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면서 저속에서 이런 악셀을 움직였을 때 반응들, 브레이크에서 멈췄다가 다시 재가속했을 때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즉각적이고 빨라요. 그러니까 이게 플래그십 세단들은 되게 무겁고 크잖아요. 그리고 세팅 자체를 되게 부드럽게 해요. 그러니까 이 부드럽다는 얘기는 뭐냐면 악셀을 밟으면 바로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밟으면 부드럽게 튀어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느낌을 자칫 잘못 세팅을 하게 되면 살짝 굼뜨고 약간 느낌이 이질감이 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면서 이질감을 없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G90의 롱바디, 그러니까 리무진과 기본 모델은 그냥 단순히 길이 차이, 실내 공간 차이로 그냥 끝났는데, 이번 신형 G90의 롱바디와 기본 모델의 차이는 주행 질감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일단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기본 G90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 자체가 생각보다 경쾌하고 빨라요. 그러니까 플래그십 세단의 부드러운 주행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굉장히 민첩하고 경쾌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G90 롱바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밑에서 올라오는 잔진동이나 충격들은 훨씬 더 걸러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서스펜션이나 뭐 이런 게 막 확 엄청 바뀐 건 아니지만 세팅을 훨씬 더 부드럽게 해놨어요. 무겁잖아요. 350kg 정도가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이 한층 더 부드러운 세팅을 해놔서 잔 진동이라든지 그리고 잔 충격들을 그냥 상쇄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묵직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기본 S클래스와 S클래스 마이바흐의 차이가 딱 그 정도 나거든요. 근데 이번 신형 G90이 그런 느낌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큰 차가 공신연비가 7.1인가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갔다 해서 뭔가 연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연비가 훌륭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느끼는 거 있어요? 실내가 되게 조용하지 않아요? 기본 G90도 굉장히 조용하지만 일반 G90보다도 이 G90 롱바디가 흡음재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많이 들어가서 훨씬 더 조용하다고 합니다. 이 조용하면서도 실내 승차감이 일반 G90보다 좀 더 부드럽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더 편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장점만 있느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이전 G90 탔을 때 쇼퍼 드리븐과 오너 드리븐 모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드를 통해서 뒷좌석에 조금 더 편한 주행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악셀 밟을 때 바로 안 나가고 브레이크 밟을 때 바로 안 쓰는, 이게 바로 쓰고 바로 나가고 이러면 뒷좌석 탄 승객이 되게 막 멀미가 나요. 왜냐면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런 느낌 없애는 게 플래그십 세단 기본인데, 그런 세팅을 하다 보면은 운전할 때 답답해. 그냥 바로 안 나가고 바로 안 쓰니까 스포티한 주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본 G90 같은 경우에는 쇼포 드리븐이 있고 오너 드리븐 모드가 있어서, 오너 드리븐 모드로 하면 스포츠 모드에서의 악셀 반응과 브레이크 반응이 즉각적인 반응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되게 재미난 운전도 가능했거든요. 하지만 롱바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포츠 모드를 해놨는데 기본 G90보다는 이런 스포티한 주행이 좀 많이 떨어진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단점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이 롱바디 타고 스포츠 주행할 사람 있나? 스포츠 모드에서 자 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느낌, 컴포트 모드에서의 바로 안 나가잖아. 이게 세팅의 차이야. 근데 이게 G90은 이거보다 조금 더 세. 이 반응이라든지 차이가.
기존 지공보다는 더 부드럽고 편한 세팅을 가지고 있다, 더 조용하다, 그 정도 차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더 19cm 길어진 그냥 롱바디 모델이다 라고만 보시면 안 돼요. 세팅이라든지 이런 움직임 자체가 기본 지구공과는 또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훨씬 더 부드럽고 더 편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려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진짜 차는 직접 타보고 느껴봐야 그 차이를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저도 G90 롱바디가 나왔다고 했을 때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습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왜냐면 기본 G90만 해도 1억 2천에 진짜 웬만한 옵션들 다 들어가 있고 굉장히 고급스럽거든요. 1억 8,700이라는 금액을 주고 이 롱바디를 사야 될 가치가 있을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까? 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네시스가 장사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로 주행감, 주행 질감 자체가 너무 달라요. 일단 저속에서의 그런 움직임, 민첩한 그런 반응들, 이런 느낌 자체가 기존에 있는 그냥 일반 G90과 확실히 다르고요. 승차감 역시도 기본 G90도 굉장히 부드럽고 편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데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1.5배 훨씬 더 편한 승차감을 이 롱바디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9cm 더 긴 이 뒷좌석 실내 공간도 압도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20인치 롱바디 전용 휠, 프론트 뒷범퍼의 크롬 라인들, B필러의 알루미늄 포인트들 대져요. 이거 S클래스랑 비교하면은 괜찮겠는데?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우와 들어가겠습니다. 우타몰의 베스트 방향제인 딥캐츠 방향제가 새로운 이벤트로 찾아왔습니다. 딥캐츠는 5가지의 컬러가 있는데 딥블랙, 로즈골드, 화이트 실버, 오렌지 브라운, 핫핑크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클립이 긴 클립과 짧은 클립이 있어가지고 차량에 맞게 부착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패킹이 고무 패킹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송풍 후에 상처를 내지 않아요. 딥캐츠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뒤에 이 레버가 있어서 이 발향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딥캐츠의 시그니처죠. 이렇게 방울을 누르면 눈에 있는 프로펠러가 돌아가요. 딥캐츠의 초대박 이벤트! 한 개를 구매 시 36,900원, 두 개에 56,900원, 게다가 추가로 구매할수록 커지는 이벤트, 2개 이상을 구매 시 8,450원씩 할인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2개를 샀는데 방향제를 하나를 산 기분. 이거 완전 득템이구만. 게다가 본품 하나당 리필킷이 3개. 게다가 우타몰에서만 리필킷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우타몰의 베스트 방향제인 딥캐츠 방향제가 새로운 이벤트로 찾아왔습니다. 딥캐츠는 5가지의 컬러가 있는데 딥블랙, 로즈골드, 화이트 실버, 오렌지 브라운, 핫핑크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클립이 긴 클립과 짧은 클립이 있어가지고 차량에 맞게 부착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패킹이 고무 패킹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송풍 후에 상처를 내지 않아요. 딥캐츠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뒤에 이 레버가 있어서 이 발향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딥캐츠의 시그니처죠. 이렇게 방울을 누르면 눈에 있는 프로펠러가 돌아가요. 딥캐츠의 초대박 이벤트! 한 개를 구매 시 36,900원, 두 개에 56,900원, 게다가 추가로 구매할수록 커지는 이벤트, 2개 이상을 구매 시 8,450원씩 할인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2개를 샀는데 방향제를 하나를 산 기분. 이거 완전 득템이구만. 게다가 본품 하나당 리필킷이 3개. 게다가 우타몰에서만 리필킷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